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피디님, 중재가 뭔지 아세요? 네. 중재는 그 가운데서 해결하는 그런 거? 오, 똑같네. 네, 원만하게 이제 합의로서 해결하는 그런 절차인데, 오늘 중재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제일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실 일이 없고, 네, 그리고 같이 이제 손잡고 법원에 갈 일도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된다, 나 못 산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저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제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판결문으로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기가 나는 너무 싫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심 끝나면 2심 갈 수 있고 2심 끝나면 또 3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데 나는 한 방에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중재 절차라는 걸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재 절차는 뭐냐? 법원이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 법원에서 하는 판결과 비슷한 절차를 여는 거예요. 즉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료도 검토하고 주장과 입증도 각자 하는 것을 다 이제 취합해서 거기 이제 중재위원들이 의견도 내고 우리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해보자 해서 중재안도 내고 그래서 웬만하면 합의로서 끝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소송 과정과 비슷한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중재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 중재 절차를 거쳐서 합의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합의안대로 아이고 그러면 내가 뭐 5천만 원 받아야 되지만 조금 깎아서 4천만 원 받는 걸로 할게요. 라고 하고 피고도 이제 아이고 그럽시다. 라고 해서 합의안이 나오면 이제 그걸로 서로 도장 찍고 꽝꽝 찍고 분쟁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 중재 절차에서도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될 수 있죠. 중재 안 되면 소송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재 합의를 해서 중재 절차에 한번 들어가면 중재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받게 되거든요. 이 중재 절차에서 상호 협의로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문과 같은 결정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결정문이 한번 나오면 다시는 불복할 수 없어요. 즉 중재는 2심이나 3심이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끝.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래서 이것이 중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가 안 되면 한 방에 끝난다. 그래서 이거는 그 결정이 억울해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거를 반드시 유념해 두시고 중재 절차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서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중재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서 내용에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근데 이렇게 계약서에 써두시면 반드시 중재를 가셔야만 해요. 소송에 갈 수 없어요. 네, 이것이 바로 중재 합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이제 양 당사자가 중재를 하기로, 우리는 소송 안 가기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재 절차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이 이 합의를 깨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소송이 각하돼요. 법원은 심리하지 않아요. 너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잖아. 중재원 가서 해결해. 법원은 판단을 안 해줄 거야. 해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재기가 바로 각하 판결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재 합의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문구를 작성하실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쓰셔야 정확한 중재 합의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한다. 그냥 이렇게만 딱 써져 있었다. 그럼 이게 중재 합의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죠? 네. 반은 맞았어요. 반은 맞았다고요?
이 뭐 상호 그냥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한다. 상호 뭐 중재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써져 있는 문구는 판례에서 선택적 중재 합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중재 합의라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렇게 써두었는데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했다면 다른 일방은 난 중재를 하기 싫어요 라고 바로 의사를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재 합의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문구를 근거로 일방이 중재를 신청했고, 근데 그 중재 신청에 대해서 응해서 답변서도 내고 뭐 중재원도 가고 하셨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중재 합의로서 인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적 중재 합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 중재 가기 싫다, 나는 소송 가서 3번 기회를 얻고 싶다 라고 하시면 상대방이 중재 신청했을 때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막 답변하고 중재원 가서 열심히 다투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거를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중재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여러분, 중재는요, 사안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난 이 사안은 오래 걸리면 안 된다, 빠르게 해결이 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예요. 그런데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제대로 지금 사실관계를 낱낱이 살펴서 나는 정말 정의에 부합하게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안전하게 3심제가 있는 법원으로 소송 절차로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